816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앞 시간에 풀었는 814번처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 함수 fix가 자, 다음과 같이 f1 어떻게 보면 수열로 보면 첫 번째 항이 주어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 번째의 바로 이 함수와 i 플러스 한 번째 함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수열로 본다면 an 번째의 항과 an 플러스 1번째, 즉 바로 after와 before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다음 항에 바로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도함수는 그 전에 바로 함수에다가 n 플러스 i를 곱한 함수가 바로 다음 함수의 도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fi의 0은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적분을 하다 보면 바로 적분상수가 나오니까 적분상수의 값은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겠죠. 자, 그럴 때 다음에 이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그마의 어떤 뭐 일반항은 FI1이죠. 그럼 우리는 FI, 즉 FIX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FI 플러스 도함수는 그 전에 함수에다 N 플러스 I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도함수가 바로 얘니까 이 함수의 한 부정적분이 FI 플러스 1X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나타내 본다면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F의 I 플러스 1X 즉, 이 함수의 바로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얘를 바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바로 m 플러스 i의 fix의 무엇으로? dx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fix라고 표현한 다음에 dx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F1X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F1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1X는 자, M 플러스 1분의 1에 X에 M 플러스 1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F의 2X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F2X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자, I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F2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I 자리에 모두 다 1을 대입하면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F1X니까 이 식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M 플러스 1분의 X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꼴이 되겠죠. 자, 이놈을 적분을 시키면 되는데 n 플러스 1이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바로 인테그랄 x의 n 플러스 1 d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항 함수의 바로 부정적분이니까 차수를 하나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x의 n 플러스 2가 되고 그 지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여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FI처럼, 그럼 F1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나, 바로 X 이퀄 0을 대입하면 0입니다. 그러면 이 X가 분자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 0을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적분상수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서 F2X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얘를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m 플러스 2분의 1에 x에 m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1x는 자, 요 함수가 되고요. f2x는 보니까 이 함수가 되죠. 근데 구조를 보면 벌써 우리가 하나만 딱 구해봐도 얘는 1x니까 F1x니까 n 플러스 1 얘는 F2x니까 n 플러스 2가 분모에 있죠. 분자는 모두 다 1이고 자 x는 n 플러스 1차 n 플러스 2차 이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2가 바로 이 다항식의 차수와 똑같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겠나요? 그럼 F3x는 한번 해볼까요? F3x는 인테그랄. 자, F3x는 그러면 n자리 2를 대입해야 되겠죠. 2를.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2잖아요.
n 플러스 2고 그 앞항이 이거니까 어떻습니까? 요게 n 플러스 i 자리에 2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있는 n 플러스 2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죠.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약분이 되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2분의 1이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x에 바로 i에다 2를 대입했는데 여기는 i가 없죠. 따라서 x에 바로 n 플러스 2제곱 d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수를 하나 높여주면 되겠죠. n 플러스 3이 되고 n 플러스 3으로 나누어지니까 n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3. 자,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여기도 적분상수가 0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의 규칙을 보니까 세 번째 규칙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F의 IX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M 플러스 I 분의 1이죠. 분의 1에 X의 M 플러스 I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수열로 말하면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FI1이잖아요. 그죠? 그럼 FI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의 거듭 적으면 항상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M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X자리에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I는 1로 바꾸면 안 되겠죠? M 플러스 I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x에 1을 대입했으니까 i는 그대로 n 플러스 i가 되어서 fi1이 바로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 역수니까 자, 결론적으로 시그마는 i가 변수입니다. i가 1부터 n까지의 n 플러스 i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n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또 아이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얘를 뭐로 봐도 되나요? 아이를 뭐로? 여러분들 익숙한 K로 봐도 되잖아요. 그죠? K는 1에서 N까지의 이렇게 M 플러스 K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를 이렇게 꼭 바꾸어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요 I가 K하고 똑같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보세요. 수열로 말하면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n에 대한 1차식. 그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1을 대 k의 1을 대면 m 플러스 1이고요. 마지막 항, m 플러스 n이니까 2n이겠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대해서 어떻게 한다? 2분의 항수가 바로 n개죠. 됐나요? 자, 따라서 2분의 n에 3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요게 바로 뭡니까?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 자, 그러면 여기에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식문 풀어주면 되니까 자, 바로 n에 대한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3n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전개하면 n이 되죠. 자, 그리고 곱하면 200인데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2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요, 여러분들 자연수잖아요. 반드시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자, 3은 3하고 1하고요. 자, 그러면 200을 누구랑 하면 이 곱해서 1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200은 바로 무엇으로? 25 곱하기 8 하면 되겠나요? 이렇게 하면 38, 24, 이렇게 하면 25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25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3n 플러스 25와 n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n은 자연수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5가 나오는 그 자연수가 아니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적으로 n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814번과 연관지어서 똑같이 여러분들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면, 항들을 찾아보면서 규칙성을 발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17번입니다.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지금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와 0과 루트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 말은 도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말은 x축과의 교점이죠. 그런데 얘가 어떻습니까? 자, 등차 수열을 이루죠. 맞나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 x 이꼴 0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3차 함수의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면 그 원래 함수의 fx는 바로 4차 함수가 되는데 바로 선대칭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즉,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요 둘러싸인 부분,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뭐하다? 딱 같다는 거죠. 왜? 서로 대칭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3차 함수가 x절편이 세 개가 모두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 f 프라임 x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x와 x 마이너스 루트 2와 x 플러스 루트 2를 인수로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f 프라임 x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x의 자, 최고차의 계수를 a로 두면 a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이 함수는 바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보니까 F0이 1이고 F 루트 2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원래 함수의 정과 감소를 따지잖아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바로 4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바로 극소 두 개와 극대 하나를 가지는 바로 x 이꼴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4차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함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다. 나중에 fx를 무엇 최고차의 계수와 바로 적분상수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을 보면요. fm과 fm 플러스 1. 자, x가 차이가 몇 개 차이 납니까? 바로 한 칸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각각의 함수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하나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모든 이 m은 바로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칸 차이가 나는 그 정수의 함수값에 바로 이 곱이 음수가 되란 말은 서로 부호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fx를 정확하게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 그냥 공부 삼아서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자,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4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는 감소하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이만큼 뭐 한다? 증가하겠죠. 그런데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도 우리가 극소가 있으니까 변곡점이 있는데 자,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의 위치도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감소해야 되니까 감소했다가 또 감소하는. 그래서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극대값 x 이꼴 극대값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여기가 1.
이 점에 y값이 1이고 극소값 바로 f 루트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말은 이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도 어떻게 된다? 극소값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3이 되는 바로 y축 대칭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수값을 찾아가면서 부호를 체크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자, x축을 알아야 됩니다. x축. 근데 지금 여기에서 X축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다른 힌트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2차 항의 개수의 절대값, 즉 육삼 공식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차 함수에도 하나 팁을 주겠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넓이 파트에서 가서 하겠지만 이 변곡점이 어디 있을 때, 변곡점이 어디 있을 때 바로 이 x축에 있을 때 이 x축과 요 3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곳과 이곳 두 개가 되겠죠. 이 넓이는 같겠죠. 자, 그 중에서 요 하나의 넓이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하나의 넓이 구하는 거. 자, 이것은 630공식이 아니고 44공식입니다. 44공식.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다? 요 두 점의 차이. 0과 마이너스 루트 2의 차이는 루트 2죠. 이거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된다? 바로 이 3차 함수의 무엇?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 최고창의 절대값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넓이가 바로 누구랑 똑같다? 여기에서 4차 함수의 극값, 극대값과 극소값의 요 부분의 뭐와 똑같다? 높이 차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2차 함수에서도 넓이를 구하면 3차 함수에서는 바로 극값의 높이 차이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높이 차가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얘가 4라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요 하나의 부분의 넓이가 바로 4기 때문에 여기 넓이도 4라는 것입니다. 이쪽 또한 대칭이니까 1과 마이너스 3의 높이 차가 4가 되니까 똑같이 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했고 여기는 부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루트 2의 4제곱이 얼마죠? 4죠. 약분하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네모가 얼마다? 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의 값이 바로 이렇게 4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은 사실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 이 극값의 차, 극값의 차와 자,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 그리고 이 4차 함수의 바로 극값의 높이 차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다. 그거는 2차 함수에서 육성 공식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A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보세요. F 프라임 X를 자,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는 게 일단 A고요. 얘는 합차하니까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니까 바로 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x에 미안합니다. 요게 x 제곱 맞죠? 그죠? 그럼 x 세제곱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와 a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ax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서 a는 양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fx를 구해보면 자, x의 4제곱이 되니까 4분의 a의 x 4제곱
x제곱이 되니까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ax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와 C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F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F0이 1이니까 적분상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 루트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루트 2를 대입해 보면 루트 2의 4제곱은 4가 돼서 약분되네요. 루트 2의 제곱은 2가 돼서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항하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4가 되어서 동일하게 얼마를 찾을 수 있다? a 값 4를 우리가 이 넓이 공식, 4사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해서 원함수를 찾으면 요 두 개의 바로 함수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값, c 값을 모두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나중에 4사 공식도 할 거니까 또 원래 3차 함수에서 바로 12사 공식도 있거든요. 2차 함수는 63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12사 공식도 44 공식. 그리고 이제 4차 함수에서는 바로 35 공식도 있거든요. 이런 공식도 있는데 이건 굳이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은 개념 시간에 한번 어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결론적으로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면 fx가 뭐가 되나요? a가 4가 되니까 약분되면 x 4제곱. 그리고 a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로 보세요. 3창, 1창, 홀수창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fx는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정수값을 조사하면서 정수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하면서 자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의 위치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일단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예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자 이런 바로 4차 함수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x축은 없다고 간주하고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 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4차 함수의 바로 극점이죠. 따라서 극소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자, 또 루트 2일 때도 3이잖아요. 그리고 극대는 0일 때 1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래 보세요. 1은 무조건 0과 루트 2 사이겠죠. 근데 얘가 지금 x축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죠? 이 1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루트 2보다 큰 2도 어떻습니까? 양수 값을 가진지 음수 값을 가진지 판단을 못 한단 말입니다. 이 그래프 상태로만 말하면 왜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fx를 이미 구해 놓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f1의 값을 한번 구해 보는 거죠. 그리고 f2의 값을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1의 값을 구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무엇이다? 1의 함수값이 바로 마이너스 2의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를 대입해 보면 2의 4제곱 16이 되고요. 2의 제곱은 4인데 4를 곱하면 4, 4, 16이 되겠네요. 플러스 1이 되어서 2에 대한 함수값이 1입니다. 그러면 0에서도의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2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높이가 똑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도 함수값은 뭐다? 1로 동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y축 대칭이니까 굳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지 않아도 1과 2에 대한 함수값을 알므로써 이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0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된다? 바로 x축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M이 바로 뭐였습니까? 정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함수값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왜? 부호만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완벽하게 X축까지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정수 한 칸 차이당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계속 오면 계속 인접한 두 수의 함수값은 계속 양수다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1인 양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가 되죠. 양수값과 음수값이 곱해지니까 이웃한 이 두 자연수의 함수값의 곱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m이 더 작은 수니까 m이 마이너스 2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도 양수라서 되지 않으니까 m이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음수니까 양음을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m이 일단 마이너스 2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죠?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지만 0일 때 0도 정수잖아요. 1을 더하면 0이니까 0은 양수가 되어서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죠. 자, 그리고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음수니까 0일 때도 m은 되겠네요. 그죠? 자, 1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 그럼 2일 때는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1일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일 때는 양수, 3일 때는 더 큰 양수가 되어서 되지 않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m의 값은 이 몇 개가 나온다. 이 네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이 m의 모든 합은 얼마 된다?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지니까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말하지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알 수가 없다? X축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X축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다? fx의 함수식을 우리가 아니까 함수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정수값을 대입해서 그 y값을 찾음으로써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찾아줘야 되지만 그렇게 못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묻는 게 이 m이 정수니까 이 x값 정수에 대한 y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정확한 위치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18번입니다. 자, 두 다항 함수입니다.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와 g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f2 플러스 g를 물어볼 때, 자, 각각의 함수를 구해서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fx 플러스 gx 함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 fx 플러스 gx 함수에다가 2를 한 번만 대입하면 바로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가지고 f와 g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가식을 보면요. 좌변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외워두라고 했는 거 있죠? 기억하고 있나요? x 곱하기 fx. 자, 이 함수의 도함수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이 조금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앞에 거 미분 1이니까 fx 그대로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여기 있는 괄호에 있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 자체.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x 곱하기 fx 전체에 바로 무엇이 된다? 이 두 개를 곱한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변을 다시 잘 관찰해 보면요. 여기에 fx가 있죠. 그러니 보세요. 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무엇이 됩니까? 미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좌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두 함수,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와 이 세모인 이 두 함수, 동그라미와 세모를 곱한 함수의 바로 무엇이다?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8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4x이다. 이런 뜻이죠. 좌변 자체가 바로 x, fx, gx의 바로 도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가 얘니까 우리는 fx와 gx를 찾아야 되니까 x 곱하기 fx 곱하기 gx는 얘가 도함수니까 이 원래 함수 부정적분은 자, 이 식을 뭐 해준다?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x 세제곱은 4제곱이 되니까 4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리고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3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C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적분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조건이 적분상수가 지금 이 가나 조건에는 우리가 적분상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F와 G는 무슨 함수라고요?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항함수에다가 누구를 곱해놨습니까? X를 곱해놓았죠. 그 말은 이 우변도 x에 대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x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 자체가 c는 얼마다? 0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항함수에다가 x를 곱해버리면요.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fx를 간단하게 이렇게 2x-1이라고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x를 한번 곱해봐요. 곱해보면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c값이 0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f와 g가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이 4차식은 x로 묶여지죠.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x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fx와 gx의 곱은 바로 무엇이다? 3차 함수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얘도 일단 여러분들 x로 묶여지나요? 그러면 2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묶여지고 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에다가 어떻게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fx와 gx의 곱을 우리가 인수분해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F'과 G'이 또 합이 나왔습니까? 여기는 곱이죠. 합이 나와 있어요. 합은 1차식이고 곱이 지금 몇 차식이다? 3차식이네요. 자, 그런데 얘는 F와 G가 아니고 F'과 G'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와 G를 알아야 되니까 이 식을 양변을 각각 뭐 해버리자?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동함수가 얘잖아요. 그죠? F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이 2x 플러스 1이니까 fx 플러스 gx는 얘를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적분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2x는 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는 4x가 되면서 여기도 적분상수 하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봅시다. 두 함수를 더하니까 2차예요. 곱하면 몇 차가 된다? 3차가 되네요. 자, 더하면 2차예요. 곱하면 얼마가 된다?
3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F와 G는 둘 중에 하나가 몇 차가 돼야 되고 1차가 돼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2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x와 x 플러스 2를 곱한 거, x와 2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와 g를 각각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첫 번째는 f가 2차는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맞나요? gx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2x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두 개를 더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x제곱 플러스 4x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더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f와 g를 더해버리면 전개하면 x제곱이니까 x제곱이고요. 2x와 2x, 4x 맞죠?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1, 여기서 c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F2와 G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보세요. F와 G를 각각 찾아냈고 FX, GX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 2 곱하기 4, 8이죠. 이렇게 되어서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첫 번째로 요걸 했으니까 그대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게 여러 개 존재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조건에 모순되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이번에는 fx가 x 플러스 2가 아니고 x와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gx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x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요. 얘가 2x 제곱이 돼요. 2x 제곱이 되면 안 되죠. 최고창이 2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했을 때, 보세요. f와 g를 더했을 때, 얘는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2차식이 나왔습니다. 2x 제곱이라는 2차식인데, 여기는 반드시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구나.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2차항의 최고창 개수.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는 되지만, 이렇게 곱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2차가 2x 제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안 되니까 이 또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fx가 2x-1이고 gx가 x 플러스 2가 되어도 되겠죠. 그래도 더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fx, gx가 이렇게 한상을 이루어도 답은 f2, g2는 11이고 fx, gx가 이렇게 한상을 나누어도 f2 더하기 g2는 1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11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fx, gx의 순서쌍은 몇 쌍이 나온다.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19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두 교점, 우리 바로 교점 찾을 수가 있죠. 교점에서의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바로 PQ라고 하면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본다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이렇고요. 자, y 꼴 x 플러스 6과 바로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겠죠.
그 두 교점에 이 교점 두 군데에서 각각 어디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수선의 발이 바로 PQ입니다. 그럼 이 교점과 이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점이 P점. 그리고 이 점이 Q점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 PQ를 지난다. 이 PQ를 지나면서 최고차항이 3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졌고 X축과의 교점만 알아내면 이 바로 fx는 모두 다 알 수가 함수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PQ의 교점은 PQ의 점은 바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서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연립하면 x가 이항해서 x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이 꼴 0입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교점의 바로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 거죠. P점이 마이너스 1, Q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차항이 3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절편을 가지고 2차 함수를 추론할 수 있으니까 이 최고차항 앞에 뭐만 붙여주면 3만 붙여주면 이 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fx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라지 fx의 개수, 함수 개수입니다. 함수가 도대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죠. 이 fx가 라지 f의 도함수래요. 자, 그럴 때 라지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자, 이 그래프가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P점이 마이너스 1, Q점이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곡점은 두 개를, 극점은 바로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죠. 더하면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이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면서 바로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이렇게 fx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게 지금 라지 fx예요. 왜냐하면 f0의 값은 정수고 이 방정식이니까 함수로 본다면 라지 fx의 그래프와 y 꼴 0이라는 이 x축하고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그래프로 본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생기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 이 라지 f의 도함수인 스몰 f를 이용하여 라지 f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나요? 즉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제 3차 함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참 여기에서 무엇이 돼야 된다? 변곡점이 돼야 되니까 증가했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이만큼 더 내려와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 함수가 바로 뭐다? 라지 fx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지 fx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존재하나? 세 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 x축이 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바로 무엇이 존재하면 된다? x축이 존재하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 라지 f를 찾아봐야 되겠죠. 라지 f. 자, 그런데 라지 f는 이 스몰 f를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놓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는 3x 제곱이니까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15x에다가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대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5, 플러스 C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되어서 맞나요? C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극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죠? 5를 대입하면 되겠죠. 5를 대입하면 5의 세제곱 얼마죠? 125. 5의 제곱이 25니까 25와 6을 곱하면 바로 이게 150이죠. 그리고 5를 곱하면 마이너스 75.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얘는 바로 C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는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둘러싸인 부분 넓이죠.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6분의 3이죠. 자, 5와 마이너스 1의 간격은 6이니까 6의 세제곱입니다. 최대값, 최고차의 계수가 3이죠. 자, 6과 6의 세제곱을 하나 약분하면 2가 되니까 6의 제곱 36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된다? 108이 되죠. 요 높이 차가 얼마다? 108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C 플러스 108에서 108을 빼버리면 C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축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은 이 C 플러스 8과 우리 앞에서 방정식에서 많이 했죠? C 마이너스 100을 곱하면 무엇이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면요. 더 엄격히 말하면 C 플러스 8은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C 마이너스 100은 무엇이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겠죠. 우리가 C 플러스 8과 C 마이너스 100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은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도 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C 플러스 8이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C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C 마이너스 100은 음수니까 C는 100보다 작은 바로 교집합을 찾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C가 100보다는 작다는 이 조건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수 fx를 우리가 이렇게 3차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상수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앞에 3창, 2창, 1차는 다 결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C가 누구부터 들어올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바로 99까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C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왜냐하면 보세요. F0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라고 했습니다. F0이 바로 뭐죠? C 플러스 8이 정수예요. 그럼 C가 정수죠. 그래서 C가 정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는 마이너스 7부터 99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C값에 따라서 라지 fx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99에서 마이너스 7을 빼고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99에다가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8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몇 개? 107개를 라지 fx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방정식, 부등식과 또 연관된 문제죠. 바로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x축이 극대 극소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고. F0가 상수니까 그 말은 적분상수가 바로 상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상수가 정수일 때 라지 fx의 개수가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20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4차 함수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죠. 자, 다음과 같은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자, 세 개의 극값, 극대 하나, 극소 두 개를 가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문제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의 그래프는 오직 하나의 극값, 즉 극소값 하나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세 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래프가 fx인데
자, gx를 새롭게 정의해 버렸네요. 0과 2 사이에서는 이 fx 그래프 그대로 사용하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이 fx의 그래프를 바로 뭐 했다? 바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y축 대칭한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와 0의 부분만 따오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근데 이 gx가 여러분들 실수 전체에서 뭐하라?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첨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뾰족점이 발생하면 안 되고, 자,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반드시 연속이 되어야 하고, 자, 뾰족점 같은 게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플러스 4가 gx와 같다. 바로 무엇이죠? 이 4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gx나 x보다 4 큰 수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은 주기가 얼마인 4인 주기 함수가 된다는 거죠. 물론 자 주기가 꼭 4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자, 조기가 4가 될 수도 있고 4의 약수인 2나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네 칸 안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반복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기는 4가 된다. 즉, 이 x값이 4 차이 날 때마다 함수값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하, 즉 G10과 G4를 구하라고 했는데 G10은요, 어떻게 주기함수일 때는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그 함수값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주기가 4기 때문에 G10은 바로 4의 배수를 빼주면 되니까 8을 빼주면 G2와 같다는 것이고 G4는 바로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4를 빼주면 G0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G2는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누구랑 같다는 말입니까? 얘는 바로 F2랑 똑같다는 것이고 얘는 바로 G0이니까 누구랑 같다?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F-0이니까 0과 같죠. 자, 이 차이에 바로 뭐다? 절대값. 그러면 이 F2와 F0의 함수값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우리는 fx 그래프를 추론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 가라는 조건과 이 미분 가능을 가지고 우리가 gx가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해봐 여기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의 그래프는 이 fx 이 부분만 따옵니다. 맞죠? 이 부분만 따오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까? 바로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x 이퀄 0, 즉 얘가 y축이 되잖아요.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런 형태에서 바로 마이너스 2와 0 부분만 따오니까 결론적으로 이 0과 2 사이에 이 부분을 뭐 하면 되겠다? 대칭하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같아요. 이 그래프가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0에서 바로 뭐가 된다? 첨점이 발생하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쪽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여기도 첨점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0에서도 좌우 미분계수가 같고 2에서도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x 이퀄 0과 x 이퀄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결론적으로 자, 0은 어디에 위치한다? 0은 여기에 위치하고 2는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데 마이너스 2와 0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이 그래프만 뭐 하면 된다? 대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 fx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고 여기 2에서도 극소였으니까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바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돌고래 모양의 4차 함수에서 이 변곡접점이 0이 되고 바로 이 극소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칸 주기 간격으로 그런데 여기에 반복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주기가 4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 예쁜 그림을 갖고 오면 자, 실제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0과 2 사이의 그래프, 이 빨간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이 부분만 우리가 0에서 2까지만 이렇게 나왔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대칭을 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칭했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 코사인 그래프와 조금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그래프를 바로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기가 각각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하면, 자, 다음과 같은 이 형태가 되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되고, 여기가 바로 2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 그래프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0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0, 2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이 그래프 0에서 2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2와 0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 그래프가 반복 구조로 그려져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F2와 F0을 함수값에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F2는 여기입니다. F0은 여기죠. 이 값의 함수차나 두 번째 이 그래프에서 F2는 0이고 F0은 0이죠. 어떻습니까? 높이차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생기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다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왜? F2-0이나 F0-F2의 값이다 모두 다 똑같고 우리가 절대값이니까 그죠? 이 그래프가 바뀌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한 대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F0이 크고 F2가 작지만 F2가 크고 F0이 작아도 그 높이 차는 똑같기 때문에 값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찾는 fx 그래프니까 맞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해내서 바로 F2, F0의 차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고래 모양에서 우리 많이 해봤는데, 자, 이 0에서의 접선 있죠? 자, 이 0은 지금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이 접선을 K라고 둔다면 Y 꼴 K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 값을 모르니까. 그럼 기억납니까? 여기에 변곡점.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변곡점이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극점. 그리고 교점이 4칸 차이죠. 바로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바로 2대 1대 1이죠. 여기가 바로 2. 맞나? 변곡점과 변곡점이 2잖아요. 그리고 변곡점과 극점까지가 1이고 극점부터 교점까지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했죠. 그럼 세 칸이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세 칸이 2니까 한 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 칸이 2면
한 칸은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요 점에 바로 x좌표는 얼마다? 2에서 3분의 2를 더한 얼마가 된다? 2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8이라는 x값이죠. 그럼 이 변곡점은 얼마가 됩니까? 2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2가 3분의 6이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0, 3분의 4, 여기 2, 3분의 8로서 2대 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 fx를 추론할 수 있죠. 함수 fx는 누구와의 교점이 y꼴 k라는 이 함수와의 교점이 0, 0, 0, 3분의 8이 된다. 최고창의 계승 1이잖아요. 1 곱하기 맞죠? 자, 0, 0, 0이니까 x 세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와는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꼴 k와의 교점이니까 뒤에 k만 추가시켜주면 어떻다? 바로 함수 추론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k를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수 fx를 추론할 때 어떤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를 물어보잖아요. 차를 물어보면 이 상수 k를 몰라도 빼버리면 k는 어떻게 됩니까?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 k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함수값 자체는 몰라도 정확하게 k 때문에 못 구하지만 차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F2와 F0의 값을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이 되죠. 2-3분의 8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K가 되겠네요. 0을 대입하면 여기에 0이고 0을 대입하면 여기가 3분의 8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K가 되니까 이 두 식을 뭐 한다? 빼버리면 되겠죠. F2에서 F0을 빼면 K가 보세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에서 16에서 바로 누구를 빼버린다? 마이너스 3분의 8을 빼버려야 되니까 두 식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K가 소거되죠. 맞죠? 따라서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요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는 거죠. F2가 더 낫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거에 바로 무엇을 취해주면 된다?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니까 바로 3분의 16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3분의 16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바로, 자, F2라는 것은 이 점을 의미하고요. F0이라는 말은 이 점을 의미하죠. 그러면 뭡니까? 극소점과 변곡접점 사이에 이 높이차가 지금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높이차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본다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도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2에서 접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0에서 접하고 2에서는 뭐 해야 된다? 교차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게 바로 fx의 도함수 그래프 f 프라임 x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 높이차 0과 2의 요 높이차는 우리가 부호로 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보세요. 마이너스만큼 지금 감소했죠. 그리고 마이너스만큼 감소하고 2에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차는 바로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요 부분과 어떻습니까? 요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와 x축과에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공식은 6, 3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즉 하나의 극점과 이렇게 극점이 접선이 되어야 돼요. 이 x축과의 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또 다르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 4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분모에 12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똑같이 요 점,
0과 2야, 요 간격이 얼마죠? 2잖아요. 그죠? 요 2의 4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4차 함수이니까 1 곱하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1x 4제곱으로 출발하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됩니까?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4의 절대값은 그냥 4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식 형태가 6분의 3 대신에 12분의 4를 적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약분하면 3이죠. 그럼 2의 4제곱이 얼마요? 16이니까 이 넓이가 바로 3분의 16입니다. 그 넓이가 바로 여기에 이 변곡 접점의 y좌표와 극소값의 y좌표의 높이 차가 바로 3분의 16이니까 요 3분의 16이 바로 이 높이 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바로 12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F2와 F0을 찾지 않고도 이 식을 우리가 찾지 않고도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차도 정확하게 3분의 16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